네, 안녕하세요. 마음으로 가르치는 택쌤, 황인택쌤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있죠? 이번 한 주는 이제 원격 수업으로 여러분들하고 함께 할 텐데, 어, 이제 수행평가도 마무리가 되고, 여러분들하고 어떤 걸 좀 수업을 해봐야 될까라고 좀 고민을 하다가, 매번 학기 초에 충분히 얘기를 하면 더 좋을 소재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체육을 배워야 하나에 대해서 오늘 한 시간 설명을 간단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육을 왜 배워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선생님도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사실. 왜? 그래야지 여러분들한테 뭘 가르쳐 줘야지, 뭘 의미 있게 해줘야지 라는 생각에 체육을 왜 배워야 되지? 어, 반대로 선생님 입장에서는 왜 가르쳐야 되지? 를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가운데서 몇 가지 꼭 여러분들한테 알려줘야 될 내용들을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하고 있는 체육을 배워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나눠보고 수업을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번 학기 초마다 그런 친구도 있어요. 선생님 이거 체육 왜 해요? 아니면 오늘 뭐 해요? 꼭 이런 친구들 있죠. 학기 초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런 친구들이 많습니다. 물론 뭐 왜 해야 되는지 아니면 뭘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진짜로 그 체육 수업에 대한 필요성을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다고 또 생각을 해요. 먼저 학교 안에는 많은 교과가 있죠. 그 각 교과에는 필요하니까 교육 과정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 여러분들한테 어, 가르쳐지는 내용들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꼭 이수를 해야 되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시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중에서 음, 체육은 왜 학교 교육과정 안에 들어왔고 왜 배워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체육 시간에 노는 시간, 체육 시간은 노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꽤 있을 거예요. 네, 그렇지만 학교에서 노는 시간, 체육 시간은 노는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굳이 학교에서 체육 시간을 더군다나 일주일에 3시간, 뭐 스포츠 클럽까지 중학교니까 스포츠 클럽까지 4시간 동안이나 할 필요가 있을까요? 단순히 여러분들 노는 시간을 주려고 충분히 놀고 있는 친구들한테 4시간을 더 그냥 노는 시간을 준다고 생각하면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국가교육과정 안에 들어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교과, 뭐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음악, 미술, 기술과정, 한문, 뭐 제2외국어, 도덕, 또 뭐 선생님 얘기 안 하는 게 있나요? 아무튼 뭐 그런 여러 교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각각을 배워야 하는 이유들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들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이 체육 교과에 숨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 신체 활동과 관련돼 있는 교과라는 거예요. 다른 교과는 몸을 사용해서 혹은 몸을 통해서 교육을 하지 않잖아요. 근데 체육 수업은 여러분들의 몸을, 여러분들의 신체를 또 여러분들의 신체의 움직임을 통해서 교육을 한다는 가장 큰 차이점이 있어요. 다른 교과는 달리 여러분들 신체 활동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하는 교과이기 때문에 국가 교육과정 안에서도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신체 활동을 하는
유일한 교과인 체육 수업에 대한 효과를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크게 신체적인 효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지적인 효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의적인 효과로 구분해서 체육을 왜 배워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신체적인 효과입니다. 흔히 그 운동을 하면 건강해진다라는 거는 누구나 부정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체육을 하면 혹은 또 운동을 하면 건강해진다. 그냥 그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조금 더 살을 붙이자면 먼저 여러분들 시기에 신체 발달에 매우 중요한 효과가 있습니다. 흔히 뭐 성장기에 여러분들의 성장판을 많이 자극시켜 줘야 된다. 또는 뭐 운동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적당한 운동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 얘기 많이 들어봤죠? 맞습니다. 우리 몸은 일정한 자극이 있어야지 단순히 그냥 시간만 지난다고 해서 성장을 하지 않아요. 물론 성장이 될 수 있죠. 하지만 그러한 성장은 그렇게 고른 성장을 보이진 않고요. 여러분들이 활발한 성장, 키도 컸으면 좋겠고, 몸도 좀 좋아졌으면 좋겠고, 뭐 이런 친구도 있을 텐데, 음, 여러 신체 기관들마다 적절한 자극을 주어서 신체 성장에, 신체의 고른 발달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의 신체 능력을 향상시켜 줍니다. 뭐 일반적으로 체력이라고 불리우는 여러 가지 능력들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팝스 측정을 못했죠. 건강 체력 평가를 하지 못했는데 뭐 여러분들 흔히 알고 있는 뭐 심폐지구력, 그다음에 근력 및 근지구력, 뭐 유연성, 순발력, 뭐 이런 것들, 이런 체력 요소들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거죠. 가만히 앉아서 가만히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정적인 근력을 향상시킬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우리가 신체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체력 요소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신체적인 능력도 향상되고 신체도 발달되는 효과도 가져오지만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의 건강한 신체를 갖출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이유예요. 요즘에는 이제 뭐 100세까지 산다고는 하지만 그때까지 몸이 아파가지고 막 병이 들어서 오래 사는 거는 원치 않겠죠. 그래서 내가 신체적으로 건강한 상태에서 활동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가야지만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우리 체육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말한 인지적 효과인데요. 체육 수업 하는데 머리가 좋아진다고요? 아니면 뭐 학습 능력이 좋아진다고요? 뭐 그거를 부정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엄연히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 연구에 의해서 증명이 된 내용입니다. 신체 활동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그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는 유전자들이 발달하고 그런 조절 인자들이 뇌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그 조절 인자들이 많이 증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게 되면 그런 여러분들이 학습 능력이 향상이 되는데 그렇게 착각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내 운동을 막 해요. 체육 수업을 열심히 해요. 그러면 당연히 학습 능력은 좋아지겠죠. 근데 학습량이 증대하는 건 아니겠죠. 공부를 해야죠. 학습 능력이 향상됐지만 그 발달된 학습 능력으로 공부를 해야 효과를 있는 거지. 운동만 하면 공부를 잘한다? 잘하게 된다? 좀 말이 좀 다르죠, 그죠? 학습 능력이 향상되는 거랑 공부를
잘하게 되는 거랑은 다른 차원인 겁니다. 발달된 학습 능력으로 공부를 해야 여러분들의 실력이 는다는 거죠. 학습, 운동을 막 해가지고 학습 능력만 향상되고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좀 차근차근 보면 일단 신체 활동이 활발해지면 체육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몸을 많이 움직이고 어, 몸을 많이 움직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신체 안에서는 그 각 세포마다 산소를 전달하고자 혈액 순환이 엄청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근데 혈액 순환은 뭐 근육에만 가는 게 아니라 이런 뇌까지도 전달이 되겠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뇌 세포에 가는 산소량이 엄청나게 많아질 거예요. 충분한 양의 산소가 공급이 되면 그 뇌세포 안에 있는 그 아까 말한 뇌신경 조절 인자, 뭐 선생님 찾아보니까 BDNF라는 그 조절 인자가 있대요. 그 조절 인자가 활성화가 돼서 뇌 기능이 향상되고 장기 기억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도와줄 수 있는 인자들도 같이 활성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학습 능력이 향상이 되고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공부하는 과정에서 효과가 더 나타나겠죠. 그 또 다른 측면의 인지적 효과는 체육 수업 안에서 여러분들 지금 배우고 있는 스포츠에 대한 지식들, 뭐 예를 들면 스포츠 각 종목 여러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 각 종목들에 대한 뭐 역사라든지 그다음에 규칙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인물이나 팀이나 뭐 그런 정보들 있잖아요. 그 스포츠 종목에 대한 정보들에 대한 지식이 확장 되고요. 그리고 또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스포츠 경기에 참여할 때 전략을 구사를 하겠죠. 그 전략 구사를 하면서 다양한 상황 속에서 빠른 상황 판단이나 그 상대 팀 혹은 상대방에 대한 어떤 그런 경기 상황에서 내가 해야 되는 일, 우리 팀이 구사를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작전들을 함에 있어서 문제 해결력도 증대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창의적인 그런 지식도 확장될 것 같아요.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경기 상황 속에서 상대방이 이렇게 포메이션을 했을 때 포지션을 구사했을 때 저 포메이션을 무너뜨릴 수 있는 창의적인 전략도 생각하고 구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지적 효과에서는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마지막으로 정의적 효과인데요. 선생님이 좀 가장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네. 물론 선생님뿐만 아니라 많은 선생님들이 이 체육 수업 안에서 이 부분을 좀 강조를 하실 것 같은데 마지막은 정의적 효과입니다. 정의적 효과는 물론 신체 활동을 하면 뭐 몸도 건강해지고 학습 능력, 뭐 인지적 효과도 있다고 하는데 그것 외에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진 않겠죠.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정의적 효과인데요. 대표적으로 인성이 많이 함양될 거예요. 인성 안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이 돼 있죠. 존중하는 마음,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 그다음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하는 도전 정신이라든지 인내하는 그리고 끈기를 가지는 그리고 우리 옆에 팀 동료들과 모든 친구들과 협동하는 그리고 내 그 기량이나 실력을 뽐내지 않고 겸손하게 참여하는 그리고 어떤 일정한 규칙에 정정당당하게 참여하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정직, 페어플레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내가 해야 되는 역할들에 대해서 묵묵히 수행하고 성실히 수행하는 이런 책임감도 배울 수 있겠습니다. 뭐 이 밖에 체육 수업 또 체육 수업 안에서 하는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인성들이 함양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스포츠 상황 안에서 그런 이런 인성적인 요소보다
좀 부정적인 요소들도 간혹 이제 나오기도 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아주 일부기 때문에 그거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체육 수업 안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뭐 운동을 하게 되면 아까 인지적 효과에서도 나왔지만 뭐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들이 활성화돼요. 물론 학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음, 요인들도 요소들도 생기지만 뭐 들어봤을 거예요. 엔돌핀이라고 들어봤어요? 사람의 기분을 굉장히 행복하게 해주는 어, 몸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뭐 마약이라고도 표현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엔돌핀도 분비가 되면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도 해소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좀 더 나아가서는 운동을 하게 되면 이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매우 좋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물론 개인적으로 운동을 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스포츠라는 거는 누군가 함께 어떤 공동체 안에서 함께 했을 때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어, 관계적인 측면도 향상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선생님이 그 크게 체육을 왜 배워야 되는지, 학교에서 체육 수업을 왜 해야 되는지를 어, 체육 수업을 하면 이런 게 좋아진다 라고 대신 설명을 하면서 필요성을 좀 강조해 봤어요. 어떤 게 있었죠? 네, 신체적인 효과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인지적인 효과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정의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선생님이 좋아하는 종목인 농구, 선생님이 농구를 좀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농구를 예로 요 세 가지 효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농구를 하게 되면 일단 뛰는 활동이 많잖아요. 뭐 달리기를 해도 되고 점프를 하는 동작이 많죠. 그러다 보면 우리의 성장판들, 뭐 무릎이라든지 발목이라든지 뭐 이런 곳에 있는 성장판들을 충분하게 자극을 시켜주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신체 발달, 신체 성장에 필요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농구에 참여하게 되면 뭐 경기 상황 속에서는 이제 계속 뛰어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물론 본인이 안 뛰면 할 수 없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뛴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여러분들 몸을 계속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심폐지구력이 향상되고요. 그리고 순발력이나 민첩성은 이제 여러분들 뭐 방향 전환하는 능력인데 그런 능력도 체력 요소도 향상이 됩니다. 그렇다고 뭐 근력 및 근지구력이 향상이 안 되냐? 기본적으로 다 우리 근육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근력 및 근지구력도 매우 향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농구를 꾸준히 뭐 어떤 운동이든 꾸준히 참여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신체는 당연하게 건강하게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두 번째 농구를 통한 인지적 효과는 농구를 배우면서 단순히 그냥 경기하는 능력만 배우지 않잖아요. 체육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 농구에 대해서 농구 선수에 대해서도 배울 수도 있고 농구에 대한 여러 가지 규칙을 또 배울 수도 있고 뭐 때에 따라서는 농구에 대한 역사 그다음에 뭐 스포츠 인물 팀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들이 습득이 되고 그 지식들이 엄청나게 누적이 될 겁니다. 물론 안타까운 거는 그게 좀 뭐랄까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면은 더 좋을 텐데 어, 모르겠어요. 선생님은 그게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체육을 배우는 여러분들이 조금은 그 지속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라는 또 안타까운 모습도 살짝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농구 수업을 통해서 그래도 농구에 대한 다양한 지식들을 얻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농구 시합을 하게 되면 우리 여러 가지 전략을 배울 거예요. 요 때는 이렇게 수비를 하면 되겠구나. 이때는 이렇게 또 공격을 하면 되겠구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면서 상황 판단력이나 문제 해결력을 향상시킬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농구에 열심히 참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뇌 세포가 발달된다고 했죠. 그 뇌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 조절 인자들이 많이 분비가 되고 활성화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농구의 수업을 통해서 열심히 신체 활동을 하게 되면 그런 학습 능력을 상상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뇌신경 전달 물질들이 분비되고 활성화된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마지막으로 이제 정의적 효과로는 이 농구라는 게 팀 스포츠이기 때문에 누구 혼자서 잘한다고 경기 결과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 팀 안에서 협동심을 발휘해야 되고요. 그리고 자기의 역할들이 있을 거예요. 가드, 포워드, 센터. 뭐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포지션을 얘기했는데 각각의 포지션에 따른 자기들의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역할들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그 정해진 규칙 안에서 정정당당하게 페어플레이 하는 그리고 결과에도 승복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경기에 임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인성은 자연스럽게 향상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농구 수업을 통해서 또 농구 수업을 제대로 배웠다면 그 팀 안에서 또는 그 학급 안에서 좋은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는 그 신체 활동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에서 좀 해방될 수 있는 기회로 작용될 것입니다. 선생님, 뭐 농구로 이렇게 세 가지 효과를 좀 예를 들어봤는데요. 농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체육 수업에서 배우는 이런 활동들은 다 뭐라 그랬죠? 신체 활동과 연관이 돼 있다 그랬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신체 활동, 뭐 종목을 떠나서요. 여러분들이 몸을 움직이고 이 체육 수업 안에서 배워지는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참 좋은 사람, 그러니까 전인이라고 하는 참 좋은 사람이 되는데 목적이 있어요. 단순히 운동을 잘하기 위해서만 잘하기 위한 사람을 잘하는 사람을 길러내는 게 아니라 운동을 좋아하고 운동을 즐기고 또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그 운동을 통해서 올바른 생각과 마음을 가지는 그 참 좋은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게 요 체육 수업의 목적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 좋은 사람이 되는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좋은 사람으로서 참 좋은 사람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행복한 삶을 평생 영위하게 하기 위해서 이 체육 수업을 하는 겁니다. 아마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이제 성인이 되어서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살아감에 있어서 운동을 빼놓고 살아간다? 그러면 선생님 봤을 땐 별로 행복하지 못한 삶일 것 같아요. 물론 선생님이 너무 이렇게 막 극단적으로 하는 걸 수도 있지만, 인간은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욕구들이 다 있어요. 뭔가를 이렇게 막 어떤 활동이든지 몸을 움직여서 몸이 표현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걸 좀 더 발달시켜서 운동이라는 것으로 좀 더 변화시키면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마련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한 20분 정도 얘기한 것 같은데 이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하고 체육 수업이 왜 중요한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체육을 왜 배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을 것 같고요. 내년 이제 새로운 학년이 될 텐데 그때 가서도 또 선생님 체육 왜 배워야 돼요? 왜 해야 돼요? 뭐 자유 시간 주면 안 돼요? 이런 얘기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오늘 수업을 잘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수업 마치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